아직 주사 못 맞아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날도 더운데 고생이다. 아이고, 빨리 벗어 던져버려. 아, 진짜 아이고, 막 헹궈버리고 싶은데. 야야, 그렇다고 이거 벗어 던지면 안 돼. 얼른 써야 돼, 얼른 써. 하겠다고. 얼른 써. 네. 그래도 참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지? 네. 그래. 수고했어. 그 소식 들었어? 뭔 소식? 실버가 진달래인지 개나리인지 이름이 바뀌었대. 진달래인지 개나리인지 바뀌었대. 응, 이름 참 좋네. 응. 그렇지. 응, 응. 좋아. 아이고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반갑네. 아유 잘 지냈어요? 아 왜? 아, 그럼 코로나 가져가지고. 아 그랬구나. 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옛날에 그 실버대학교 그리고 지금 실버대학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나? 진달래. 진달래 실버대학이? 좋겠다. 너무 그 꽃이 아름답죠? 그렇지. 아름다운 이름인데. 예, 그런데 요번에 아카데미도 하고 또 저기 뭐냐 유튜브도 또 이렇게 방영을 한대요. 아이고야. 그 언니 한번 같이 갑시다. 좋지. 그래. 시간을 내야 되겠네. 그럼요. 다음에 갑시다. 잘 됐다. 그래 다음에 또 봬요. 갑시다. 네. 꼭 전화해줘요. 알았습니다. 네, 기다릴게. 아유, 여기서 뭐해요? 실버댄스 연습해요. 옷이 참 이쁘네. 예, 이뻐요. 나도 좀 껴줘요. 네, 오시면 넣어드릴게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오세요. 아이고 옷이 너무 이쁘네요.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뭐해요? 실버댄스 연습해요. 이름이 바뀌었다며요. 네, 진달래 실버대학으로 우리가 바뀌었거든요. 진달래 너무 이쁘다 이름이. 네, 아름답죠. 네. 오세요. 넣어드릴게요. 오세요. 아이고, 여기서 못 배운대요? 예, 여기는요. 여기서 소고춤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요? 예, 놀러 오세요. 나도 배우고 싶네요. 아이고, 좋지요. 오세요. 금방 배우고, 넣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놀러 오세요. 오세요. 진달래 실버대학 놀러 놀러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실버대학 여러분. 영상을 보니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저희 실버대학이 새로운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뒤로 꽃이 보이시죠? 네, 봄을 알리는 진달래처럼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을 안겨드리는 진달래 실버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순서로는 트롯댄스, 쉽게 배우는 생활영어, 수어댄스, 가고, 그리고 생각하는 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자주 오고 몸도 찌뿌둥한 때가 많은데요. 저희 진달래 실버대학과 함께 찌뿌둥한 몸도 풀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Welcome to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진달래 실버대학 어르신 여러분. I'm Sunny. 오늘은 두 번째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방금 제가 I'm Sunny 라고 했는데요. 제 이름은 써니예요 라는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처음에 만날 때 인사를 하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Hi, I'm Sunny. Hi, 안녕하세요. 나는 Sunny, Sunny입니다. Hi, I'm Sunny 라고 하는데요. 자, I'm 뒤에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내 이름이 만약에 미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Hi, I'm 미자. 순욱이다. 이름이 순욱이면 Hi, I'm 순욱.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버대학 어르신들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Hi, I'm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 이름을 이야기했으니까 상대방의 이름도 한번 물어볼까요? What's your name? What's 무엇입니까? Your 당신의 name 이름.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자, 인사하는 것부터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Hi, I'm Sunny. What's your name? Hi, I'm Sunny. What's your name? Excellent! 참 잘 따라 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Hi, I'm Sunny. What's your name? My name is Eunjung.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어 노래를 함께 하실 건데요. 노래 제목은 모르나봐입니다. 수어 노래를 배우기 전에 수어 단어를 딱 2개만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정말, 또 두 번째는 몰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말은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턱 아래다가 중앙에다가 대면서 톡톡 정말 진짜라는 수어이고요. 두 번째는 몰라라는 수어인데요. 저희가 보통 몰라 할 때 고개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거기에 오른손을 머리카락을 넘기듯이 살랑살랑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몰라. 그래서 정말, 몰라 두 가지를 합치면 정말 몰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수어 노래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나 지금 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나 이 내 마음을 살며시 내 손을 잡아준다면 애인이 되어줄 텐데 모르나 봐 정말로 모르시나 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나 이 내 마음을 살며시 내 손을 잡아준다면 애인이 되어줄 텐데 모르나 봐 정말로 모르시나 봐 정말로 모르시나 봐 네,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함께 수원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못이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창문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무 낀다 제기도 안녕 나를 시고 한번 구르니 나무 끝에 아련하고 두 번을 가득 차니 사바가 바래라 마음에 일만 근심은 바람에 꽃바람 꽃바람 내 인생아 인생이란 놀다 가는 것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사는 재미야 걱정하며 살지 말자 뒤돌아보면 어딘 게더
평양의 매향관이라는 기생집에 얼굴이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시골에서 사업하기 위해 올라온 김선달이 이 월양이에게 빠졌어요. 서방님,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그래, 그래. 역시 날 챙겨주는 사람은 우리 이쁜 월양이밖에 없다니까. 김선달은 항상 자신에게 찰싹 붙어서 애교를 부리는 월양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기생과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김선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에서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에휴, 시골에서 챙겨온 돈이 벌써 이렇게 떨어지다니. 이러면 우리 월양이에게 사주기로 약속한 연두빛 비단이랑 개나리꽃 비녀를 못 살 건데. 시골집에 한번 다녀와야겠군. 월양아, 네, 서방님. 내가 평양에 올라올 때 가지고 온 돈이 벌써 다 떨어졌구나. 내 집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절대 안 돼요, 서방님. 서방님, 저는 서방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돈이 이렇게 궁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땅이라도 팔아와야지. 돈?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서방님 없으면 못 살아요. 월양아, 너무 염려 말거라. 내 서둘러 다녀올 것이다. 그럼 서방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내 우리 월양이 부탁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지. 그게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어서 이야기해보거라. 제게 서방님 일을 하나 뽑아주세요. 뭐? 이래? 이는 뭐하게? 당신이 없으면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이라도 쳐다보면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월양이 네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다니. 내 못해줄 것이 무엇이냐? 역시 서방님이 최고. 김선달은 자신을 이토록 사랑해주는 것이 고마워 멀쩡한 생리를 뽑아 월양이에게 주었어요. 월양이는 그 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솜에 조심스레 감싼 후 예쁜 그릇에 넣었어요. 서방님이 올 때까지 이를 보면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김선달과 월양이는 한 달 후를 기약하며 헤어졌어요. 한 달 후 김선달이 다시 평양에 돌아왔어요. 우리 월양이가 얼마나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김선달의 머릿속에는 온통 월양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아이고,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요. 그래, 김서방. 자네도 그간 별일 없었는가? 예, 뒤에 뭔가 많이 짊어지고 오셨네요? 장사할 것들 몇 가지랑 우리 월양이 선물 좀 사왔지. 월양이라면 그 매한간 기생 월양이 말씀이십니까? 그 매한간의 월양이라면 저기 수원에서 새로 올라온 선비와 잘 지내고 있던데쇼? 뭐? 행인의 이야기를 들은 김선달은 설마 하면서 매향관을 향해 달려갔어요. 김선달이 문을 연 그곳에는 월양이와 선비가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월양아, 내가 왔다. 월양아, 내가 왔다니까.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기생이 그렇지요 뭐. 김선달은 자신을 사랑한다던 월양이의 변심한 모습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너 내 인화 내놔. 이? 무슨 이? 내가 이전에 너에게 증표로 준 그 이 내놓으란 말이다. 아, 그 이? 광에 가면 이 한 소굴이 있는데 가서 찾아가 보시구려. 뭐? 이가 한소쿠에? 광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는 월양이가 말한 대로 이가 한소쿨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따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기생인데 김선달은 어리석게도 그 기생에게 빠졌습니다. 김선달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는 자만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나 증오심에 빠져 평생을 분노 속에 세월을 보냅니다. 깊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디든지 빠지면 사고가 흐트러지고 우왕좌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최고의 국제 마인드 교육원의 강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마인드 교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더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실버들께서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또 이러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자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지 걱정스럽기 참 이렇게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실버님들은 이렇게 마음에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짜증도 이겨버리고 또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병도 마인드로 이겨버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요. 자, 오늘은 배려에 대해서 배려가 얼마나 아름답고 배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배려란 것은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가난해도 또 때때로는 슬픔이 있어도 또 어려움도 있어도 또 집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자기를 이해를 해주고 또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아껴주는 진심으로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서로 흐르면 마음의 한이나 슬픔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또 감사와 행복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 만들어지면 또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아픔을 이제 치유하는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이 배려가 사람들의 마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훈훈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면 인사도 잘 안 하고 또 마음에 없는 말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 이렇게 만나면
우리 실버님들께서도 이 예절 교육, 인성 교육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죠. 자, 행복은 부자가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을 다녀야 행복합니까? 아내가 예쁘고 남편이 멋있어야 행복합니까? 아니죠. 이 행복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행복은 마음에서 고이고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실버님들께 우리 옛날 우리보다도 약 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1,000원짜리 돈이죠? 왜 이 학장이 돈을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린가요? 이 돈에 1,000원짜리에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태계 이황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5만 원짜리가 있고 또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는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1,000원짜리죠. 그만큼 이황이라는 이분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태계 이황이라는 이 선생님과 또 며느리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 1500년에 이 태계 선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태계 이 선생님은 이 맏아들 이준이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봉하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태계 이황이 맏며느리를 볼 때 사돈집이 너무 쟁쟁한 이 사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돈집에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게 되었고 또 사돈집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 사돈집에는 이 집안 5대에 걸쳐서 높은 벼슬을 하는 아주 이름이 명성이 나 있는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태계가 맏아들 이준이를 장가를 이렇게 보내고 이제 사돈댁을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사돈댁에 나오게 되니까 그 사돈댁의 일가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니 우리 가문에 저런 사위를 보다니 저런 사돈을 보다니 우리 명문가 이 집안에 수치다 수치. 왜 우리 저 딸을 저 진성 이시에 저런 촌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 태계 선생님이 나가기도 전에 여봐라 저 작자가 앉아있는 게를 물로 청소를 해라. 우리 가문을 더럽힌 것 같다. 그러면서 물로 씻어내고는요 그 마루에다가 대패로요 깨끗하게 밀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태계 집안의 사람들도 알려지게 되니까 또 이제 태계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문중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중에서 이런 수치를 우리에게 당하게 하다니 지나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번 뒤집어 버리자 하고 또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황 선생께서는 침착한 어조로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분들 사돈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는
문중에서 떠든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이 헐뜯는다고 해서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또 우리 또한 예의를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형편없는 가문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더구나 우리는 새 며느리를 맞았으니 그런 하찮은 일로 무리를 일으키면 또 우리 새 며느리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니까 그만두시지요. 사실 태계는 너무 속상하지요. 사돈이 아무리 5대째 명문 집안이나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사돈댁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태계는 사돈댁과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새로 맞이한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시아버님의 그 넓은 마음과 또 큰 덕에 감동을 하여 한평생 높이 받들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참 이뻐하고 그래서 이제 바늘 하나라도 선물도 하고 마음을 써주고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이 태계 이황이 그 큰 며느리에 대하여 극진히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에 이제 태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시아버님 생전에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지만 내가 이 우리 시아버님에게 이 효도를 다 못했는데 내가 죽었으라도 시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고 싶으니 나를 시아버님 묘소 아래 가까운 곳에다가 묻어주시오라고 큰며느리가 유언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그 금시의 묘는 지금도 그 태계 선생님의 묘소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며느리의 이 시아버지에게 그 배려를 해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죽어서라도 내가 시아버지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한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은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이준인데, 둘째 아들이 이채가 이제 태어났는지 한 달 만에 아내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처가가 이제 의령인데 그 외가에서 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워낙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태계가 단양 군수로 있을 때 아들이 2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며느리는 성씨가 유신데 남편 떠났는데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야말로 청상과부가 된 거죠. 이제 그 당시 때는 그 이제 젊은 20살도 안 된 그 며느리가 이제 어린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 어린 며느리가 홀로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연려불경이부라 해가지고 유교적인 규범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려불경이부라는 이야기는 연려는 두 남편을 두지 않는다. 한 남편이다. 라고 해서 남편이 일찍 죽으면 평생 이제 그 수저를 지키고 그 시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교적인 그 규례가 이 유씨, 둘째 며느리 이 유씨에게는 너무 평생을 쓸쓸하게 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이 며느리가 너무 이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고,
둘째 며느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리은 거예요. 자신도 역시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가 평생 7남매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당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것을 보았는데 우리 며느리 유씨가 참 이렇게 남편 없이 평생 지낸다는 게 너무 애처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 혼자 사는 여자들을 또 과부나 이런 여자고 예쁘고 젊고 그러면요. 보쌈이라는 거 우리 실버님들 들어보셨습니까? 보쌈. 예, 들어보셨죠? 일종 약탈, 보쌈을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홀로 된 여인을 강제로 이제 보에 싸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삼는 그런 풍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개 이황생님은 혹시라도 자기 며느리가 밤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쩌나 해서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 집안도 그렇고 또 상대방의 집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살고 있는 그 사랑채를 이렇게 밤이면 이렇게 다니고 계속 둘러보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황 선생님이 그 둘째 며느리가 있는 이제 그 후원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며느리 방이 늦었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누군가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어보니까 여보 한잔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기 이황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늦은 밤에 어느 이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막 이황 선생님의 가슴이 뛰고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이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방 안에는 여보 한잔 하세요. 한잔 더 하세요. 그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이 야심한 밤에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불러들인 건가? 우리 며느리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하며 생각이 드는데 이황태기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점잖은 선비로서 차마 또 문을 열고 이야기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 안에 며느리가 있는 방 안에 엿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 앞에까지 가서 장어지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침을 흠뻑 발라가지고 딱 들어서 안에다가 딱 들어봤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 며느리가 집으로 남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옷을 입혀가지고 남편처럼 해서 마저다 널어놓고 그리고는 술상을 차려놓고는 그 인형 그 남편과 함께 마주 앉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외간 남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만은 그날 밤부터 태계의 이황 선생님은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당시에 윤리라는 게 뭐고 도덕이라는 게 뭔가 사람이 만든 규범인데 갇혀서 저 젊은 며느리가 평생을 밤마다 눈물로 세월을 지셔며 살아간다는 게 저렇게 수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행복을 위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편을 잃은 저 우리 젊은 우리 두 번째 며느리가 평생 여기서 수술시키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규범이 우리 며느리를 고통을 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님은 저 아이를, 우리 며느리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윤리인데 그 윤리에, 당시 윤리의 굴레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내가 이 며느리를 친정집에다가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새 살림을 살리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집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 그동안에 네가 남편을 잃고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친정에 가서 푹 좀 이렇게 쉬려무나.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돈에게 좋은 신랑감을 물색해서 새 삶을 살게 해주라는 그 시아버지의 넓은 그 마음, 그리고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지방 간에 사돈이라는 그 인연이 있어서 끝까지 그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면 이제 서로의 인연이 끝나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 또 서운하게 되고 또 서로가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또 이렇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왕 태계가 이 며느리를 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절을 드리고 이 둘째 며느리가 이제 자기 이제 고향으로 친정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참 이 며느리가 보고 싶고 며느리가 지금 잘 사는지 어디를 가서 재혼을 했는지 늘 궁금한 게 시아버지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학의 이양 선생님이 한양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길에 어느 날 단양이라는 데를, 담양 아시죠? 단양, 그죠? 단양이라는 데를 지나가게 되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인가가 보이고 불빛이 보이길래 그 밤에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주인장 계시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이 한양으로 지나가는 과객인데 실례가 안 된답냐? 제가 여기서 하루를 묵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묵는 신세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분이 노인께서 이 밤에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저 아래채에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 거기서 주무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아이고 고맙소. 그래서 저 아랫방에 제 아내를 시켜 이부자리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하니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먼 길을 오시느라고 시장할 텐데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를 시켜서 저녁상을 차려드릴 테니까 차는 변변치 않겠지만은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저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주무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심이 후한 젊은 이제 남정네가 친절하게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여장을 풀고 잠시 이제 쉬고 있는데 저 노인 어르신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좀 이렇게 드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 하나하나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참 간이 입에 아주 딱 맞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내가 최근에
내 입맛에 간이 맞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아주 아내가 음식 솜씨가 있는 것 같다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도 가려고 하는데 식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밥상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제 밥상처럼 반찬들이 태계 이황이 평소에 좋아하는 반찬들만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황이 오호 참 이상한 일이다. 내가 우연히 들린 집인데 어찌 이리 내 입맛에 음식이 잘 맞을까. 그래서는 밥상을 물리고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젊은 남정네가 어르신 가시는 길이 먼데 아까 보니까 버선이 구멍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아내가 버선을 밤새 한 걸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버선을 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남 모르는 사람에게 이 과객이 이렇게 친절하게 잠을 또 재워주고 저녁밥도 주고 아침밥도 주는데 버선까지 지어주시다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내 이 연애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 고마워했죠. 그런데 이제 이 이황태계가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돌담 사이에 그 이 젊은 아낙네에 이 젊은 남정네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숨어서 다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또 이제 버선을 줬는데 이 버선을 신어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꼭 발에 맞은 거예요. 발도 안 쟀는데 꼭 우리 둘째 며느리가 지어주선 버선같이 발에 꼭 맞고 편안하고 바느질 솜씨가 보니까 자기 둘째 며느리 같은 거예요. 그래 태계가 주인과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나다가 싹 모퉁이를 도는데 아까 그 사진처럼 그 둘째 며느리가 돌담 사이에 시아버지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한눈에 둘째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옛날에 아낙네는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배웅을 하는데 한눈에 둘째 며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태계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 며느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한참 며느리를 쳐다봤답니다. 그래서 어쩐지 음식이 이렇게도 내 입맛에 맞을까. 그리고 버선도 어찌 이렇게 죄로 잰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고 내 발에 맞던가 했더니 아가 너였구나. 너였구나. 내가 네 주인 된 그 남정네를 보니 내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저렇게 착하고 심성이 좋은 남편을 만나 오붓하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앞으로는 네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아가,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고맙다. 내가 너를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을 몰랐다. 하늘이 내게 오늘 이런 기회를 주었구나 하고 말을 한 게 아니고 속으로 그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시아버지라고 그 남정네 앞에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랬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행여재혼한 며느리가 결혼 생활에 내가 시아버지다 하고 그러면 방해될까 싶어서 모른 채 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리며 한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계의 마음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이제 시아버지가 눈에 사라지기까지 쳐다보는 그 며느리는 또한 속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님, 그렇지 않아도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한번 뵐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이렇게 아버님을 뵙게 되니 더 이상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종종 아버님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마땅히 평생을 모셔야 될 아버님인데 자상하게 저를 보살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아버님께 따뜻한 진지라도 손수 내가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오시다니 꿈만 같습니다. 내가 남편을 여의고 큰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아버님이 저를 생각해 준 그 배려 덕분에 저는 지금 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또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참 착하고 후득한 사람이고 또 남을 참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버님, 제가 남편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지만 부디 안녕히 가시고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참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 애틋한 그 사랑,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흐르면 이렇게 행복하고,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인데도 마음이 안 흐르면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마음이 어열처럼 뭉쳐져 가지고 엉어리가 돼 가지고 풀지 않으면 그것이 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또 그게 또 병이 된대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또 마음이 막혀가지고 오해가 돼가지고 닫혀 있어가지고 서로 안 통하면 마음에 엉어리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린거리가 생기는 그 슬픔, 바로 그게 모든 마음의 병이 되고 결국은 이 마음의 통증으로 사람이 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이렇게 마음이 흐르게 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마음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대개 이황의 큰 며느리도 그렇고 둘째 며느리도 그렇고 이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만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마음에 엉어리진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다 풀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은 걸 가지고 삽니다. 잘 먹고 삽니다. 잘 먹습니다. 많은 걸 가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소중한 마음의 세계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고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가슴 뭉클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그러면 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개 이황의 두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과 사랑, 감사와 기쁨은 서로의 마음이 흐르고 배려하는 데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버님들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르면 불행한 일이 없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이 김치가 땅속에 그 장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끄집어 먹을 때 김치의 깊은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서로 배려할 때는 사람 마음의 깊은 세계가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복하시고 마음을 하십시오. 아름답게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가꾼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진달래 실버대학. 잘 보셨나요? 네, 저희는 7월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